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제 125화고요. 125화고요. 제가 지금 글이 좀 날라갑니다. 마음이 바빠요. 지금 차 빼야 되는데. 자, 이번 주에는 뭘 살펴볼 거냐면 이번 주에는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형사처벌. 형사처벌은 어떨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전멸신호, 신호의 종류 그리고 과실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볼게요. 자, 형사처벌. 자, 퀴즈. 차를 타고 가다가 단독 사고가 났어요. 졸음운전을 했어요. 졸음운전 하다가 옆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배우자분, 그러니까 여자분이 운전을 하셨는데 졸았어요. 깜빡 졸았어요. 남자분은 뭐 옆에서 어디 갔다 오는데 술 한잔 하셔가지고 이제 완전히 자고 있었어. 다 자버린 거야. 그래서 옆에 이제 가드레일이나 옹벽 이런 걸 들이받고 당연히 운전자도 많이 다쳤죠. 중상을 입었는데 동승하고 있던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사망했어요. 자, 이 운전자 아내에게 남편의 사망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 사람이 형사처벌 받을까 안 받을까? 남편이 죽었는데 죽인 것도 아니고 실수로 졸아가지고 정답은 형사처벌 된다. 형사처벌 받아요. 왜냐? 사망사고를 냈잖아요. 자, 법에서는 노래 제목이 딱 나와요. 나, 너, 우리예요. 네. 나 외에는 다 타인이에요. 네. 타인을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에서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에서 다른 사람은 나 빼고는 다 다른 사람이에요. 뭐 남편은 죽여도 되고 뭐 우리 애는 죽여도 되고 뭐 우리 부모님은 내가 죽여도 되고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 죽이면 형법제 250조가 아마 살인의 죄인데요. 251조든가 존속 살인에 대한 법규가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는 5년 이상의 징역 뭐 이렇게 나가는데 살인은 존속 살인 같은 경우 존속 살해 같은 경우에는 최소가 무기징역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다르죠. 어쨌든 그건 뭐 여담이고. 자, 나예요, 너예요, 너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처벌돼요. 이게 황당한 경우죠. 자, 내가 사망사고를 냈어요. 형사처벌돼요. 사망사고를 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차 밖에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내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술을 한잔 먹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요거하고 똑같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죽진 않았어. 다쳤어요. 옆에 동료, 뭐 뒷자리 동료 총 4명이 이렇게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 3명이 다쳤어. 어떻게 돼요? 형사처벌돼요. 음주운전으로 사람 다친 사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수치가 0.03에서 0.08까지잖아요. 요즘 0.05, 0.04가 나왔어. 예를 들면 취소예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사고를 낸 거잖아요. 내가 혼자서 그냥 가드레일 들이박은 거지만 형사처벌의 기준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다치는 걸 기준으로 형사처벌이 들어간다. 형사처벌은 근거가 제가 뭐 형사처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얘기를 했었지만요.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나와요. 업무상 실수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거. 그런데 교특법 제3조 제2항에 보면 차의 운전으로 사람 다치게 한 거는 죽인 거 말고 다치게 한 건 다치게 하고 도망간 거 말고 그리고 정말 심하게 다친 거 중상해 말고는 처벌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단서 조항이 있죠. 근데 잘못이지만 과실이지만 아주 중한 과실, 큰 과실, 12대 중과실은 처벌 안 하긴 하는데 얘들은 처벌한다. 이렇게 단서 조항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4조 보면은 이제 무보험은 처벌한다. 그러니까 그 무보험이라고 하는 게 종합보험 가입 안 한 거예요. 책임보험만 가입한 것도 무보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종합보험 가입 안 한 거에 들어가요. 어쨌든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에 적용되는 부분이 뭐 남편은 해당 안 된다, 뭐 아내는 해당 안 된다. 아니에요. 운전하고 가다가 우리 애가 다쳤어. 우리 애가 다쳐서 나는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나를 형사처벌 안 돼요. 뭐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이나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내가 면허가 없는데 무면 운전을 했거나 형사처벌을 받는데 다만 가족이면 이건 뭐 굳이 합의가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처벌의 수위는 낮을 수 있어요. 낮거나
혹은 아까 예를 들은 이런 사고의 경우에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실수로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다면 조사를 딱 해가지고 이제 고의로 막 그런 거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검사가 기소 유예할 수도 있어요. 이건 기소 안 한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원칙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 아닌 다른 사람이 다치는 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형사처벌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싶으신 분은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 제가 올려놨잖아요, 그죠? 형사 합의해야 될까요? 가해자편, 피해자편 정리해놨는데 대체로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가해자편 같아요. 자, 참고하시고요. 전멸신호 많이들 얘기하세요. 신호 없는 사거리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영상을 또 보니까 전멸신호가 황색 신호가 깜빡깜빡 하고 있어. 그게 신호 없는 사거리 아니요. 신호 있는 사거리예요. 신호가 있는 사거리인데 전멸신호 체계로 운영되는 사거리인 거죠. 황색 전멸, 황점이라고 하거든요. 황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이 신호가 없는 사거리보다 더 현저히 주의해서 서행해야 돼요. 거의 뭐 뭐라도 있다 싶으면 바로 설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세요. 황색 전멸 신경도 안 쓰고 다니잖아. 그러시면 안 된다고. 안전하게 다니시라고 여기는 주의해야 되는 곳입니다라고 반짝반짝 하고 있는 거예요. 황색 전멸. 그리고 어떤 곳은 보면 야간에 심야 시간 12시 넘어가면 차량 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교차로의 경우에 신호 체계가 전멸 체계로 바뀌는 그런 데도 있어요. 예. 그런 데서 밤에 차 없다고 신나게 달리다가 죽지. 그런 사고들 많이 납니다. 예. 그런 사고가 나한테 안 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사고 나고 죽고 다치고 뭐 이런 얘기 막 하면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그게 바로 내일이에요. 제가 확률 얘기했잖아요. 뭐 1년에 몇 명이 죽고 다치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사고 안 나면 사고 빵이고 내가 사고 나면 100이에요 그냥. 근데 그 100은 어느 순간 다가온다. 조심하셔야 돼요. 전멸 신호에서 황점은 주의해야 돼요. 그럼 적점은 어떻게 돼요? 적색 전멸. 적색 전멸은 일시정지예요. 일시정지 안 하고 적색 전멸에서 일시정지 안 하고 튀어나갔다. 황색 전멸에 오는 차고 사고 났다. 그러면 적색 전멸은 신호위반 적용합니다. 신호위반 돼요. 신호위반. 전멸인데 신호위반입니다. 적색 전멸 일시정지 해야 돼요. 일시정지 안 하고 그대로 교차로 진입하면 신호위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적색 전멸이 일시정지를 하기는 했어. 하기는 했는데 잠깐 바퀴가 멈췄어요. 그 일시정지거든요. 잠깐 멈췄다가 이쪽만 보면서 저쪽 처음에 이제 이쪽으로 봤지. 근데 그때는 요 가려가지고 저 차가 안 보였어. 요렇게 오고 있는 차가. 그래가지고 왼쪽 보면서 잠깐 섰다가 왼쪽 보면서 나가는데 이쪽에서 오는 차가 사고 난 거야. 예를 들자면. 자 그러면 이 차가 일시정지 의무를 다 했다 하더라도 전멸 신호잖아요. 이렇게 되면 과실이 어떻게 되냐? 7대3 돼요. 적점이 7. 그리고 만약에 둘 다 블랙박스 없어. 주변에 CCTV 없어. 얘가 일시정지 했는지 안 했는지 입증이 안 돼. 얘는 당연히 얘가 일시정지 안 했다고 주장하겠지. 하지만 명백하게 입증이 안 되면 그건 증거로 채택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고민 없어. 7대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고요. 그리고 신호가 없는 일방통행 사거리가 가끔 있어요. 이쪽으로 일방, 뭐 이쪽은 뭐 양방이든지 뭐 이렇게. 근데 내가 가고 있는데 일방통행에 역주행으로 자전거가 튀어나왔어. 요거 과실 어떻게 될까요? 역주행한 자전거가 60, 주행 차량이 40 이렇게 돼요. 자전거와 차의 사고에서 차가 무조건 가해자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전거가 역주행을 달려오잖아요. 차하고 사고 나는 거 길가로 6대4 적용합니다. 자전거 6이에요. 근데 길가로 바짝 붙어서 왔다 뭐 이 정도면 또 과실도 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정상주행 차량은 과실이 6대4예요. 그거 만약 그게 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대8? 아니요. 8대2 돼. 야, 네가 뻔히 달려오고 있는데 네가 피할 수도 있는 거고 경적을 올릴 수도 있는 건데 왜 이거 사고 난 거야? 너도 20% 이렇게 돼요. 근데 그 블랙박스로 저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걸 입증하면 그럼 무과실 될 수도 있겠죠. 중앙 침범이니까. 역주행이라고 무조건 100대빵이다?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을 근거로 자전거도 6대4 적용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좀 살펴봤어요. 형사처벌은 나 이외의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다. 대상이 된다. 그리고 전멸신호라고 하는 게 신호가 없는 게 아니다. 자, 주의하시고요. 하여튼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고 사고 나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이 가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